안녕하세요. 축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영양 강의를 맡은 김지수입니다.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PAP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전공은 스포츠 영양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영양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축구 경기의 특성, 그리고 축구 경기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 타이밍, 경기 전, 중, 후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축구 영양 지원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구 경기의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구기 종목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축구 경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약 90분간 전후반 높은 강도의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약 10km 이상의 질주를 계속 하고요. 그리고 10에서 20회 정도의 스프린터 및 70초 정도 되는 고강도의 러닝을 하기 때문에 매우 고강도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심폐지구력, 그리고 전력질주, 점핑, 태클 등의 체력과 기술이 요하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90분 경기를 하게 되면 약 2000에서 2500칼로리 정도가 소비가 되고요. 그리고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골키퍼의 경우에는 약 1400에서 2000칼로리 정도가 소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구 경기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에 필요한 영양소의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영양소의 기능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 시의 에너지 공급, 그리고 성장이라든지 발육, 근육 및 조직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기질과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양소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퍼포먼스를 내는 데 있어서 에너지 공급을 하고, 또한 퍼포먼스 향상에 필요한 신체 기능 유지와 발달, 그리고 운동 후에는 아무래도 근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염증 반응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그리고 면역체계에 대한 보강을 함으로써 면역 강화와 회복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구 경기에 필요한 영양소는 크게 6가지의 영양소입니다. 보통 저희가 6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먼저 세세하게 각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고강도로 운동을 할 때는 탄수화물만 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뇌는 오로지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명령을 내려야 되고, 또한 판단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특징적으로서는 저장량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존재를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고, 이 저장량이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거의 고갈되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는 저장량이 한계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양의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동원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탄수화물이 고갈된다면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은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인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과는 조금 다르게 1g당 9칼로리의 에너지원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관련한 호르몬 생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도 축구 경기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뼈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로서 성장기 운동선수에게 다량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근육의 양과 질은 경기력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오랫동안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분해돼서, 즉 단백질 또한 분해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중요한 영양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돕도록 하는 조효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대사를 원활히 하는데 사용이 되고 부족 시에는 이 결핍증이 나타나고 또한 운동 피로 회복에 지연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도 충분히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되는 영양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은 인체 내 수분과 근수축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로서 혈액 내의 산소 이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결핍이 된다면 운동 피로를 빠르게 느끼게 되고 또한 회복도 지연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6대 영양소의 마지막 물입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지만 우리 생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동 시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산소 등 모든 것의 전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또 막아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퍼포먼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파트는 영양소 섭취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특히 경기 전 그리고 중간 그리고 회복 시에 어떠한 영양소를 어떤 타이밍에 섭취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어떻게 쓸까요? 제가 수업을 할 때 보통 탄수화물과 지방은 시소관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탄수화물이 많이 사용이 되면 지방의 사용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방이 많이 사용되면 탄수화물의 사용량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소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운동 초기에 고강도로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초기에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주 에너지원으로서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탄수화물은 산소 공급이 없이도 산화될 수 있는, 즉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운동 초기에는 이렇게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운동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고 특히 항정 상태가 유지되면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 사용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운동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지방의 사용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90분 동안 하는 축구 경기의 경우에는 초반에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많이 동원돼서 사용이 되고요. 또한 운동 경기가 거의 끝날 때쯤이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갈이 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저장되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고갈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과 지방은 시소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래프를 하나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운동 강도에 따라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X축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강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Y축 같은 경우에는 이 탄수화물과 지방의 기여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시면 운동 강도가 낮을 때는 탄수화물의 사용량보다 지방의 사용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이 사용되는 데 반해서 탄수화물은 적게 사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운동 강도가 계속 늘어날수록 강도가 올라갈수록 지방의 사용량은 떨어지고 탄수화물의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 중,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90분 동안 운동을 할 때는 사실은 지방과 탄수화물을 거의 동시에 많은 양을 사용하지만 아무래도 빠른 운동, 스프린터를 하는 그런 공을 잡고 달리는 운동 시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하다가 그리고 공이 패스가 된 후에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그 강도에 맞춰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 전에, 즉 축구 경기 전에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지, 특히 탄수화물을 어떻게 섭취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전날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탄수화물, 즉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경기 전 2시간 전에는 식사가 완료되어야 하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사를 할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간식을 똑같이 탄수화물을 섭취해주고 웬만하면 좀 소화 흡수가 빠른 그런 유동식을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분 보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체중의 약 1%의 수분이 손실이 될 경우에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분당 심박수는 3에서 5회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5%의 긴기능이 감소됩니다. 근기능 자체가 감소가 되면 당연히 퍼포먼스 저하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수분의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운동 2시간 전에 500ml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고 30분, 15분 전에 약 250ml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물보다는 아무래도 스포츠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축구 경기 전에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아미노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일부 아미노산, 특히 BCAA라고 하는 분기세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 분기세 아미노산이 우리 운동 중에 체내에서 골격근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분기세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루신, 이소루신, 발린을 뜻하고요. 이 아미노산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억제할 수도 있고 또한 근손상을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형태의 보조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전에 잘 분해된 이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에 이제 아미노산 형태겠죠. 아무래도 단백질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아미노산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경기 전에 섭취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운동 중에 탄수화물과 수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exercise time, 운동 시간이죠. 그리고 Y축은 글리코겐 컨텐츠,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저장되어 있는 그 양을 뜻합니다. 우리가 라이트한 엑서사이즈,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도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굳이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하지 않고 운동을 쭉 할 수 있으면서 운동 시간은 더 늘어나게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고강도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 되기 때문에 글리코겐의 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양의 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운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빠르게 글리코겐이 감소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 중에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 중에는 아무래도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음식같이 유동식이 아닌 그런 액체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식사처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화 흡수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 탄수화물이 고갈되지 않도록 아무래도 스포츠 음료라든지 이런 파워 젤이라든지 이런 유동식의 탄수화물을 주로 섭취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5분 혹은 30분 단위로서 250ml 혹은 500ml 정도의 이 스포츠 음료를 보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근육 합성률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운동 경기가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썼고 또한 많은 양의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또한 에너지원을 썼기 때문에 단백질의 분해,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분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이 없어진 이 빠르게 소비가 된 탄수화물을 보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근육도 늘려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토끼를 이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을 합성시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것보다는 탄수화물과 프로틴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근육을 조금 더 빠르게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혹은 회복이 가능하고,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근육을 합성한다든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프로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BCAA 중에서 로이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합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이신을 함께 섭취해 준다면 좀 더 빠르게 근육을 합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이후에 고갈된 글리코겐을 신속히 보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종료 30분 이내에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손실된 근육의 재합성을 위해서 단백질을 필히 섭취해 줘야 되고,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 아무래도 합성 비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같이 섭취를 하고, 또한 로이신을 같이 섭취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탄수화물 및 단백질을 추가적으로 보충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저희가 운동 경기 후에는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6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 산화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E, B 등의 섭취도 효과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분비가 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이 DNA에 손상을 입힌다든지 세포를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 E, B가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 비타민 E는 특히 식물의 기름에서 많이 이제 섭취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바라기씨라든지 아니면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는 달걀이라든지 아니면 붉은색 고기에서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섭취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분 손실량을 고려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진다면 경기 후 회복 시에도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파트인 축구 영양 지원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축구 경기 시 영양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피파는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둔 2005년 9월 스위스 치리히에서 축구 선수들의 영양에 관한 국제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축구 영양학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되면 선수의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퍼포먼스에 영향을 맞춰서 아무래도 많은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영양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운동선수의 스포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한 빠져선 안 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북을 발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례인데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 아시죠? 이 히딩크 감독이 저희 2002년 월드컵 대표팀에게 주문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문했냐면 운동 경기 전에 스파게티를 섭취하라라고 이 영양사에게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 스파게티는 아무래도 주 영양소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가득 보충 후에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히딩크 감독의 주문이 특별 주문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